네, 안녕하세요. 항공생리 이론. 오늘로서 제 9강째죠. 그동안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한동안 업로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오늘 시간은 공가정의 상실 그 네 번째 시각에 의한 착각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실 내용은요. 광원, 즉 빛과 관련한 혼동, 허위의 수직 및 수평 단서, 전이성 착각, 흔히 백션 일루전이라고 표현하죠. 시각의 자가운동 현상, 공중 환경에서의 조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주로 관련 착각 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원과 관련한 혼동입니다. 야간 비행과 관련한 흔한 문제로 지상의 광원과 별빛의 혼동이 있습니다. 조종사들이 지상의 광원을 별로 판단해서 그것을 위에 두고 항공기를 매우 비정상적인 자세로 놓게 되는 많은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때때로 조종사들은 고속도로의 불빛과 같은 지상 불빛의 특정한 기하학적 패턴을 활주로나 진입 등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지상 광원의 선을 실제 수평선으로 오판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 야간 비행 상황에서 실제의 수평선은 어떻게 될까요? 저 광원들이 실제의 수평선일까요? 아니죠. 예, 잘 보시면요. 자, 여기가 실제의 수평선입니다. 자세기를 보시면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입니다. 자, 허위의 수직 수평 단서입니다. 균일하게 경사진 구름의 형태를 수평으로 혼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조종사가 조종석에서 어떤 임무에 오랫동안 주의를 기울인 후에 잠깐 외부를 쳐다보았을 때 이러한 일시적인 혼동을 초래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이나 다른 어떠한 구조물과 고립되어 있는 지상의 광원을 별로 혼동할 수 있겠고요. 빛이 전혀 없는 지상과 하늘이 혼합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조종사는 항공기의 기술을 내리거나 안정적인 수평에 대한 지각을 완벽하게 상실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감지된 모든 수평선은 항공기의 인공적인 수평선 표시에 의해 교차 확인되어야겠고요. 의심스러울 때는 계기 이상이 확실하지 않은 한 항상 인공 수평선을 따라야겠습니다. 자, 전이성 착각, 백션 일루전입니다. 자, 전이성 착각에는 우리가 신호등에서 정지 시 옆 노선 차량의 움직임으로 인한 자가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있죠. 정상적인 자동차 운전 환경에서 정지 신호등에서 정지하고 있을 때 슬금슬금 앞으로 나아가는 옆 자동차의 움직임은 그것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의 자동차가 슬금슬금 뒤로 가고 있다는 착각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비슷한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동 세차를 하고 있는데 차 안에 앉아 있을 때 자동 세차 장비의 움직임을
주변 시로 우리가 인지했을 때는 마치 내가 움직인다는, 즉 자가 운동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비행 환경에서는 이러한 착각은 조종사의 항공기와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주변시 단수에 의해 야기되며, 이러한 움직임을 자가 운동으로 판단하면 항공기에 잘못된 입력을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밀접 편대 비행 상황에서 이러한 착각이 흔하게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각의 자가운동 현상은 흔한 착각은 아닙니다. 우리가 야간에 작고 고정되어 있는 광원을 6 내지 10초간 응시하면 이러한 광원이 한 방향 또는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착각은 일반적으로 조종사의 시각적인 스캔을 증대시킴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대상이 되는 광원을 고정적으로 응시하지 마시고 그 대상 광원을 기준으로 해서 옆쪽, 위쪽, 아래쪽 등으로 시각적인 어떤 스캔을 시도했을 때는 이러한 시각의 자가운동 현상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시각의 자가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기는 당연히 단일한 광원, 단일의 광원보다는 몇 개의 각각이 떨어져 있는 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공중 환경에서의 어떤 조망입니다. 주간에 안개나 아지랑이는 조종사의 시각적인 식별력을 감소시켜서 활주로를 더 멀리 있게 보이게 한다는 거죠. 또 야간에 안개가 끼어 있거나 비가 내리는 상황은 활주로 등이나 진입 등이 더 멀리 있게 보이는 착각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간의 활주로 등이, 예를 들어 우측의 활주로 등이 좌측 활주로 등보다 더 밝을 경우 조종사는 우측으로 뺑크진 착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각적인 어떤 착각과 관련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활주로와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입니다. 자, 형태의 불변성. 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번 그림처럼 대부분의 활주로는 수평이지만은 여러 가지 경사도를 가진 활주로가 조종사를 현혹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수평의 활주로와 정상적인 어떤 진입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상향 경사의 활주로, 이런 활주로에 대한 접근은 조종사에게는 진입하기에 너무 높다는 착각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더 얕은 진입 각도를 선택하게 하는 그런 착각 현상이고요. 3번과 같은 하향 경사의 활주로에 대한 접근은 조종사에게 진입하기에 너무 낮다는 착각을 유발함으로써 결국은 더 가파른 진입 각도를 선택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불변성 외 크기의 불변성. 자, 활주로의 폭의 차이죠. 그죠? 1번처럼 익숙한 활주로 폭과 정상 진입을 나타내는 상황이 있겠고요. 두 번째 상황은 익숙한 활주로보다는 좁은 활주로, 이러한 좁은 활주로는 조종사의 항공기로부터 더 멀리 보이게
하는 그러한 어떤 착각을 유발해서 활주로에 못 미치는 착륙이나 모자라는 착륙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익숙한 활주로보다 넓은 활주로는 조종사의 항공기로부터 더 가깝게 보이게 해서 활주로를 넘어서는 착륙이나 더 지나는 착륙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진입로 아래의 경사도 한 변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활주로의 어떤 말단 쪽으로 이르는 하향 경사의 어떤 지형은 조종사로 하여금 고도가 낮다는 착각을 유발해서 더 가파른 경사의 진입을 초래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는 활주로 쪽으로 상향 경사의 어떤 지형들은 결국은 고도가 높다는 착각을 조종사에게 유발함으로써 더 얕은 경사의 진입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요약입니다. 야간 비행 중 광원과 관련한 혼동, 허위의 수직, 수평 단서들, 자가운동을 초래하는 전위성 착각, 시각의 자가운동 현상, 마지막이 아니죠. 공중에서의 조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활주로와 관련된 제 착각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사실 이 시각적인 어떤 착각, 현재까지 다뤘던 내용들은 대단히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향후에 어떤 구독자 수가 좀 늘어난다거나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은 따로 심화 과정을 할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판단하겠고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